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착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착함이란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과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추론하는 이성적인 능력과 구체적으로 타인을 보살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성과 정서와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래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경향인데, 이러한 컴플렉스는 종종 부모, 교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발생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신의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유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중요한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건데요. 자녀의 정서를 잘 알아보기보다 사회의 기준과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회와 부모의 모범이 되기에 노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런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라는 거예요. 사회와 부모의 기준이라는 거죠. 부모의 기준 또한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주체이잖아요. 근데 주체인 자녀가 빠져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영리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이런 기준을 잘 알아차려서 나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아이가 돼요. 공부에 대한 성취와 높은 도덕성은 그 아이를 꽁꽁 묶어놓은 족쇄가 돼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따라오고 모범적인 아이라 생각하고 아이의 기준을 높이 책정하여 그 기준에 맞을 때 자녀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는 타인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선 또 문제가 무엇일까요?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 아이는 자신을 통제하고 타인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를 쓰게 돼요. 여기서 타인의 기준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타인의 기준은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고 적당한 기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면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통제에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아무리 자신이 잘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열등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인 거죠. 타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돼서도 착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성취를 한 것에도 불안을 느끼고 타인의 기준에서 자신이 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요. 계속 점검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잘 맞추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 아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착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성취를 한 것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타인의 기준에서 자신이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시하고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깎아내리면 불안과 우울을 초래합니다. 타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잘한다고 해도 스스로는 그것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문제에만 집중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내 아이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잘하는 아이일수록 자신을 통제하고 부모를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뭐 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둬도 아이는 뭐 알아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는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만일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고 편안해 보인다면 뭐 괜찮아요. 아주 좋죠. 그런데 왠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데 위축돼 보이고 과도하게 타인을 배려한다면 착한 아이 증후군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착한 아이들은 타인을 신경 쓰고 과도하게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살피게 돼요. 만일 부모님들 중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우울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정신적으로 나약한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를 정서적으로 감싸는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먼저 자녀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맞춰졌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녀의 성장 속도와 자녀가 잘하는 것, 자녀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싫어하는 것,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도와줘야 할 건 무엇인지, 자녀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부모님의 감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에서 늘 말씀드리거든요. 부모님의 감정은 어떠신지, 이 아이가 그랬을 때 부모님의 감정은 어땠을지, 부모님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녀의 문제는 꼭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기준에서 우리 아이가 못할까봐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 또한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의 익숙한 경험일 수 있죠. 이렇게 본인의 불안을 자녀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아닌지 본인의 정서를 꼭 잘 살피셔야 합니다.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치료적 개입으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부모 심리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일에 자신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거나 우울해 보이는데 혼란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적 개입으로는 먼저 조우수 문제의 파악과 아이의 발달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부모님의 정서와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면접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봅니다. 아이들은 언어적 기능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미술이나 놀이 매체를 활용해서 긴장의 이완과 자기 표현 향상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아이에 맞는 치료적 개입을 하게 되며 더불어 부모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정서와 심리를 점검해서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생각돼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고 그 선택을 통해서 실수도 해보고 성취도 해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속상하면 속상해하고 슬퍼하면 슬퍼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실수할까봐 슬퍼할까봐 그 경험조차 차단해버리면 아이는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이 실수를 하든 친구랑 싸워서 속상해 하든지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지해 준다면 아이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음에 이 부분이나 더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내가 혹시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자라난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